부울경 생활권 중심지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양산 사송 신도시가 기초생활 인프라는커녕 학교 신설조차 늦춰지고 있습니다. 경남에서 5일 만에 코로나19 확진자가 2명 발생했습니다. 김해에 거주하는 50대 남성과 합천에 거주하는 30대 러시아인으로 나타났습니다. 창녕에서 음주 후 교통사고를 내고 60km 가까이 도주하던 운전자가 경찰서 화장실을 이용하다 검거됐습니다. 노선 갈등을 겪던 남부 내륙철도가 진주를 지나는 원안으로 결정됐습니다. 하지만 종착역인 거제에서 새로운 갈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경남입니다. 오는 2023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던 양산 사송 신도시 대규모 복합 편의시설 조성 사업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체육센터 외에는 정부 지원을 받는 데 실패했고 학교 신설도 늦춰지면서 지역사회의 실망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구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5년 시작된 양산 사송 신도시 조성 사업. 아파트 대단지와 함께 오는 2023년까지 체육센터와 도서관, 생활돌봄센터 등 대규모 복합 편의시설을 조성한다는 목표입니다. 예상되는 유입 인구만 4만여 명. 하지만 신도시 조성 사업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최근 정부의 지원 결정이 일부를 제외하고 전면 무산됐기 때문입니다. 국민체육센터만 세울 수 있게 됐고 도서관과 돌봄센터 등은 모두 차질을 빚게 된 겁니다. 당장 내년 11월부터 입주가 시작되지만 아파트 외에는 편의시설이 거의 없어 입주민들의 큰 불편이 예상됩니다. 모든 사업이 예상대로 진행이 되지 않고 차질이 있을 시에는 입주하는 주민들에게만 피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꼭 되어야 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학교 문제가 개교가 늦어질 것 같아서 15년 정도 전에 계획돼서 지금 사업이 진행되어 오는 만큼 갖춰져야 할 것 행정에서 노력을. 신도시 내 초등학교는 2022년 9월에야 문을 열 예정입니다. 당분간은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이 불가피하다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얼마 전 사송 1중학교 신설 계획이 정부 심사에서 반려되면서 신도시 조성 완료 기간 내에 들어설 수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예측하기로는 현재 아직 토지 매입이 안 되어 있는 상태였고 중앙투자심사나 이런 부분들은 안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부지가 크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공모 신청이나 여러 방법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서둘러서. 부산, 울산, 양산을 아우르는 500만 인구 생활권의 중심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가 컸던 사송 신도시. 연이은 악재에 지역사회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구지은입니다. 네, 경남에서 5일 만에 코로나19 확진자가 2명 발생했습니다. 경남도는 김해에 거주하는 50대 남성과 합천에 거주하는 30대 러시아인 등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김해 확진자는 한글날 서울을 방문해 14일 확진 판정을 받은 친척과 접촉했습니다. 합천 확진자는 2일 러시아에서 입국한 뒤 자가격리 해제를 위한 진단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16일 현재 경남도 내 누적 확진자는 총 296명입니다. 최근 부산에서 요양병원발 집단 확진이 잇따르는 가운데 경남과 부산, 울산이 코로나19 병상을 공동 활용합니다. 새 시도는 긴급 화상회의를 열고 중증 환자를 위한 음압 병상이 부족한 상황일 때 행정구역 경계 없이 병상을 함께 쓰기로 합의했습니다. 양산 부산대병원을 거점 병원으로 지정하고 지자체 행정인력을 동원해 관련 대응에 집중합니다. 지난해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부마 민주항쟁 제41주년 기념식이 16일 정부 주관으로 부산대 넉넉한 터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기념식은 각계 대표와 부마 민주항쟁 관련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마 민주항쟁의 역사적 의미를 담은 특별 전시와 경과 보고, 부산대 학생들의 공연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또 부마 민주항쟁의 희생자 고 유치준 씨의 아들이 41년 전 아버지께 붙이는 편지를 낭독해 주의를 숙연하게 했습니다. 부마 민주항쟁은 1979년 10월 부산과 경남 지역 학생과 시민이 유신 독재에 항거한 민주항쟁으로 지난해 국가기념일로 지정됐습니다. 창녕에서 음주 후 교통사고를 내고 60km 가까이 도주하던 30대 A씨가 경찰서 화장실을 이용하다 검거됐습니다. A씨는 15일 저녁 7시 반쯤 해운대 경찰서 화장실을 들렀다가 술 냄새가 풍기는 것을 알아챈 당직 경찰관에 의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A씨는 당시 8시간 전에 술을 조금 마셨고 소변이 마려워 잠시 경찰서 화장실에 들렀다고 말을 했지만 음주 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정지 수준인 0.03%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조사 중 A씨가 창녕에서 신호위반 교통사고를 내고 뺑소니를 친 뒤 해운대로 도주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마산항 오부두 크레인에서 작업을 하던 40대 남성 A씨가 추락해 숨졌습니다. A씨는 16일 오전 10시쯤 창원시 성산구 기곡동 마산항 오부두에서 크레인에 올라가 와이어에 윤활유를 바르던 중 20m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 남성은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설악산을 시작으로 강원도 내 유명 산들의 단풍이 시작됐습니다. 이 시기 가을 산행 계획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단풍객들이 늘어나는 만큼 산악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홍승현 기자입니다. 거센 바람 속에 구조대원들이 환자를 들것에 고정합니다. 잠시 후 헬기로 구조됩니다. 지난 12일 하산 중에 바위에서 7m 아래로 떨어지면서 허리를 다친 환자입니다. 이에 앞선 지난 9일 설악산 장수대 인근에서 50대 등산객이 심정지로 쓰러졌습니다. 등산객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지난 한글날 연휴 3일 동안 강원 지역에서만 발생한 산악사고는 모두 32건. 무리한 산행으로 인한 탈진이 17건으로 가장 많았고 추락, 암벽사고도 있었습니다. 이렇듯 잇따르는 산악사고에 등산객들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좀 산이 험하다 보니까 더 이제 무리하게 힘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리고 길 잃으면은 이제 좀 사람이 당황하면서 이제 자신의 체력에 맞지 않는 산행을 하게 돼요. 중간중간에 휴식을 취하면서 올라가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산행 전 준비 운동과 등산 복장도 중요하지만 대부분의 사고는 하산할 때 발생합니다. 체력이 떨어져 탈진하거나 부주의로 인해 발을 헛디뎌 추락하는 겁니다. 네, 이렇듯 겉으로 볼 때는 탄탄해 보이는 땅도 막상 밟으면 이렇게 땅이 꺼지면서 미끄러지는 경우가 있어 주의하셔야 합니다. 비지정 등산로는 안전시설 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위험하기 때문에 출입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자신의 체력에 맞는 등산 코스를 고르고 해지기 2시간 전에는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좋습니다. 산속은 더 빨리 어두워지고 기온도 크게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만일 밤이 돼도 하산을 못한 경우에는 119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구조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실 때는 핸드폰의 GPS 기능을 활성화시켜 놓으면 저희가 신고자의 위치를 정확히 알 수 있어서 보다 신속한 구조가 되니까요. 산행 시에는 꼭 활성화시켜 두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년 중 가장 화려한 가을산. 사고 위험이 많은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승현입니다. 억새 관광 명소로 알려진 창녕 화왕산 억새가 이달 말 절정을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창녕군은 한국 100대 명산 중 하나로 알려진 화왕산에 가을을 알리는 억새가 능선을 따라 가득하다며 코로나19 확산으로 답답한 마음을 화왕산 자연 관광을 통해 해소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창녕군은 시민들이 집안에서도 억새를 즐길 수 있도록 관련 영상과 사진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밀양시가 밀양 초동 연갓길과 하나암읍 메밀꽃밭을 가을철 걷기 좋은 길로 소개했습니다. 밀양 초동면에 있는 초동 연갓길은 차월 마을에 있는 배수장에서 시작해 반월습지까지 2.5km 구간으로 현재 코스모스가 만개해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밀양아리랑 오토캠핑장 근처에 있는 2만 평 규모 메밀꽃밭도 방문객들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에 밀양시는 2m 거리 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 생활 속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방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최근 국토부가 진주를 거쳐 거제로 가는 남부내륙철도 원안 노선을 확정 지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지자체 간 노선 갈등도 마침표를 찍었는데요. 하지만 종착역이 들어서는 거제에서는 역사 위치를 놓고 갈등의 불씨가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보도국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봅니다. 네, 표영민 기자, 우선 남부내륙 고속철도 건설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까요? 남부내륙철도 건설 사업은 경남 거제에서 경북 김천까지 172km 구간에 철도를 놓는 사업입니다. 건설 비용만 5조 원 가까이 투입되는 대형 사업으로 오는 2028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남부내륙철도가 완공되면 수도권까지 이동 시간이 2시간 30분대로 줄면서 시간 단축은 물론 비용 절감과 관광객 유치 등의 경제적 효과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로 순조로울 것 같았는데 창원시가 국토부에 제안한 직선화 노선 때문에 지자체 간 갈등이 있기도 했어요. 지난해 말 창원시가 노선 변경을 건의하는 의견서를 국토부에 전달하면서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창원시의 계획안에는 진주를 거치지 않고 창원 바로 옆에 있는 함안으로 노선을 직선화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노선이 직선화되면 운행 거리와 공사 비용이 줄어들고 인구가 밀집한 중부 경남의 도민들도 철도를 이용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직선화 제안의 진주시는 이 사업은 도지사 공약으로 낙후된 서부 경남을 위한 일이라며 반발했습니다. 경남도는 노선 갈등이 확대될 조짐을 보이자 조기 착공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중재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결국 지난 8일 국토부가 진주를 거치는 원안 노선을 그대로 반영하면서 노선 갈등은 일단락됐습니다. 네, 이렇게 결국 국토부가 창원시의 요청을 받아들이지는 않았는데 창원시와 지역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강한 반발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창원시는 남부내륙철도와 관련해 국토부의 결정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당시 정책적으로 결정된 노선을 변경하기 힘들다는 국토부 의견을 존중하기로 한 겁니다. 대신 광역 교통망을 확충하기 위해 KTX 증편과 SRT 도입 등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정했습니다. 창원시의 대응을 지켜본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시민 대부분이 아쉬움을 드러냈지만 서부 경남 지역민의 염원이 담긴 사업이었던 만큼 이번에 양보해도 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일부 시민들은 경남 전체 인구의 절반이 거주하는 창원과 김해 등을 배려하지 않았다며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네, 일단 창원시와 진주시 사이 갈등은 마무리됐는데요. 국토부 계획안을 보고 거제에선 오히려 논란이 일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왜 그런가요? 거제에서는 역사 위치를 놓고 때 아닌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토부가 고시한 노선 지도 끝점이 특정 지역을 표시했다며 해당 지역이 이미 역사로 결정됐다는 추측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다 국토부가 거제면을 새로운 후보지로 추가하면서 역사 위치 논란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앞서 거제시는 시민공론화위원회를 거쳐 사등병과 상문동 두 곳을 역사 최적지로 선정해 국토부에 추천했습니다. 실제 시민공론화에 참여했던 시민은 국토부가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정한 후보지를 두고 새로운 후보지가 추가됐다며 이는 거제 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말했습니다. 논란이 확산되자 국토부는 역사 위치는 결정되지 않았고 공론화위원회의 추천 지역을 포함해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음 달 중으로 주민 설명회를 열어 역사와 관련해 구체적인 계획을 알릴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표 기자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표영민 기자와 전화 연결했습니다. 다음 소식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경남의 행복주택 10곳 중 2곳이 비어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복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청년과 신혼부부, 고령자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국회 국토교토위원회 조우섭 의원이 LH를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전국 행복 임대주택 공실률은 수도권의 경우 평균 7.1%, 이외 지역은 12%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남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